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갈라입니다. 갈로아 작가님 저번에 집 앞 카페에서 만나서 우리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이번 서울시립관 여름방학 특별 강연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번 계기로 이승원 연구원님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착한 사이언스 3부 Q&A 시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저희 둘한테 공통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릴 때 다 그 고추망 들고 뛰어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끝나지 않고 늙어버린 케이스고요. 근데 이정표라고 할 건 있죠, 그렇죠? 이정표라고 할 것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초등학교 때 저는 그 털보 왕사슴벌레 신종 보고되는 게 좀 멋졌어요. 그래서 신종이 보고되다니 하는 게 좀 나도 신종 잡고 싶다 약간 이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좀 곤충에 확 꽂히는 좀 약간 이정표 같은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항상 이 필명으로 쓰지만 갈라벌레를 잡고 좀 곤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생물자원의 김태호 박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랩톱 이용하시는 분. 그런 보면서 약간 좀 실제 곤충학자들, 좀 사람 움직이는 곤충학자들 좀 뵈면서 또 다시 곤충에 확 끌어당기는 그런 몇몇 이정표적인 사건들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약하자면 그냥 계기라고 할 거는 없어요. 정말 그냥 그 잠자리채 들고 다니는 게 그냥 그 상태로 늙어버린 것 같네요. 잠자리채 들고 다니던 꼬마애가 커서 이렇게 되었다. 이승원 연구원님은 어떤 계기인지.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곤충을 좋아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입시 같은 걸 겪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문과고등학교를 가고 어쩌다 보니 문과대학교를 가서 거기서는 이제 좀 조용히 있다가 대학교에 와서 다시 곤충에 약간 불탄 그런 케이스예요. 사실 뭐 이 불씨 같은 건 있었는데 이게 팡 하고 탄 건 이제 대학교 때 뭐 사슴벌레 싸우는 거 보고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채집을 시작을 했고 사슴벌레 클리어 하고 하늘소로 넘어와서 이제 하늘소 클리어 하고 이제 학문적으로 넘어와서 이제 저는 하고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저는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지만 아무튼간에 여기로 왔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곤충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곤충 연구나 뭐 작가 활동할 때 이제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저부터 얘기해볼게요. 네, 먼저 말씀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가족들이 지원을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기특하게 볼 때도 있다가 쓸데없는 거 하는 그런 거 볼 때도 하고 뭐 그냥 나가 따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중학교 때 크게 대판 싸우기도 하고 상 타오면 또 칭찬도 받고 뭐 그냥 작가 활동은 좀 특별한 게 가족들한테 좀 그 그림 그리는 걸 좀 숨겼습니다. 그래서 좀 몰래 그리다가 좀 고등학교 때 공모전을 타가지고 그때 좀 가족들한테 오픈이 됐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화가로 데뷔해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보여주면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네가 그린 거야? 그래서 정말 만화 같다 이러는데 만화가 당연히 만화 같아야지. 그럼 당연히 만화같이 그려야지. 그럼 만화같이 그리면 어떻게 하니 하면서 그런 태클을 한 적이 있네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일단 내가 이거 할게 하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건 전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할게 했을 때 아무도 막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전형적인 한국 가정에서 생각했을 때 그런 정신적인 지원을 받았다. 정신적인 공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지원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물질적인 지원은 뭐 딱히 그렇게 크게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뭐 과외하고 학원 가서 알바도 하고 이러면서 곤충 채집을 다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 과학관에서 사전에 댓글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댓글을 받아서 질문지를 작성을 해주셔서 여러분들 먼저 권순호님이 주신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어렸을 때 방학 숙제로 곤충 표본을 했다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곤충에 입문해서 표본을 만들어 봤고 많은 곤충 매니아들이 표본을 꼭 한번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곤 합니다. 이 많은 분류군들이 서식 조사를 할 때 보통 사진이나 뭐 야장 이런 걸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반해서 곤충은 유독 표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표본이 갖고 있는 목적 그리고 순기능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식 표본이라고 하는 중요한 표본들 이외에 다른 표본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번 수집은 사실 16세기, 17세기 때 유희의 목적으로 시작된 건 맞죠. 그쵸. 수집의 목적으로 시작됐던 거고 약간 컬렉션의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학문이 된 케이스죠. 근데 이제 곤충 표본이 갖는 기능들은 많죠. 일단 그 곤충의 살아있는 곤충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연구가 아니라면 그 나가서 곤충을 필요할 때마다 공수해 올 수 없는 입장이고 항상 그 곤충을 봤다면 그 샘플들을 수집 그 책치에다가 그걸 수장고에다 보관해가지고 연구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그게 형태를 보든 어디를 관찰하든 필요한 기간을 들여다보든 뭐 샘플의 유전자를 뽑든 뭐든 항상 그 샘플이 필요할 때 당장 꺼낼 수 있을 때 이렇게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모식 표본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그 모식 표본 외에 다른 표본들이 이렇게 쓰일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표본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곤충 표본이 근데 그나마 이제 그 좀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게 살짝 얘기했었지만 최근에 발견된 오랑우탄 같은 신종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이제 모식 표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옛날같이 무식하게 총 쏴 죽여가지고 그걸 박제하지 않고 그걸 그냥 털 같은 거 DNA를 뽑아가지고 똥 같은 거 RNA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기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예전에는 어떤 연못에만 사는 양서류를 기재하겠다고 그 양서류를 싹 잡아가지고 이렇게 표본을 해가지고 기재를 했는데 그 연못의 양서류가 멸종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곤충은 그런 케이스가 또 드물고요. 또 이제 표본하는 과정이 그렇게 또 유의의 목적이 아니고 되게 많이 좀 다른 척추동물에 비해서 많이 좀 자유롭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얘기를 살짝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곤충 사실 오랑우탄 같은 경우는 저 나무에 있으면 걔를 계속 추적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으면 추적이 가능한데 이 곤충 같은 경우는 채집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보고 있는다고 해도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고 다음날 왔다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 곤충이라는 거는 딱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얼룩말을 보고 얼룩말이라고 딱 알지만 날아가는 곤충을 보고 뭐 붉은 사꽃 하늘소가 날아갔네? 이럴 수는 잘 없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채집을 해서 어떤 애들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은 그 수집욕에서 시작했던 그 어떤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사람들을 키워내는데 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학위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도 그런 수집욕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준다고 하면은 저는 표본 수집을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이제 이승현 연구원님에게 온 질문입니다. 설성금님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이승현 연구원님께서 이제 곤충 계통 분류학 쪽을 연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곤충 계통 분류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로를 알아보려 하는데 혹시 계통 분류학적 연구가 곤충들의 생태 분석 및 서식 환경 그리고 분포에 대한 연구가 학문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연계된다면 어떤 식으로 연계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쪽으로 진로를 알아보려 하는데 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계통분류학적 연구가 다른 학문들과 연계될 수 있는지가 두 번째 질문인 것 같은데 먼저 제가 잘 모르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자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곤충계통분류학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한 순수 학문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한 순수 학문입니다. 이걸로 어떤 경제적인 가치나 이런 거를 사실 창출해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창출할 수 있지만 그거는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일 것이고 그래서 기반을 다지는 사실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학자들이 직업을 갖는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뭐 국가에서 연구기관에 뭐 자리를 잡는다던가 예를 들어서 환경부나 뭐 아까 그 갈로아 작가가 말씀하신 김태우 박사님이 계신 뭐 생물자원관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국립기관의 연구원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 자리를 잡아서 어떤 교직을 교편을 잡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 그냥 순수 과학을 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다. 네, 그런 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이승현 연구원님께 온 질문인데요. 박진웅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자, 개체 간의 변이와 종을 분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특히 하늘소가 눈으로 보기에 구분이 안 되는 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특히 하늘소가 눈으로 보기에 구분이 안 되는 종이 많은 것 같습니다는 꽤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하늘소처럼 눈으로 보고 구분할 수 있는 곤충들이 많지 않거든요. 뭐 진딧물 2mm, 1mm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알기는 쉽지가 않죠. 개체 간의 변이와 종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그래프를 같은 걸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특징이 뭐 어떤 걸 수도 있고 어떤 특징 1, 어떤 특징 2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특징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애랑 여기에 있는 애 두 개만 있으면 얘네는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점점 채집을 해보니까 이 점이 한 개체들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면은 개체 간에 이 그룹과 이 그룹이 명확하게 나뉘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얘네를 다른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네의 무늬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점박이가 생겨서 요런 애가 있고 점박이가 커지는 친구가 있고 점박이가 더 커지는 친구가 있고 더 커지는 친구가 있고 완전히 까만 친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건 아마 그래프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한 종의 변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여기가 끊겨 있어서 까망이만 200마리가 나왔고 점박이만 200마리가 나왔고 중간 형질이 없어요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얘네는 서로 다른 두 종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아까 권순호 씨가 질문하셨던 왜 많은 표본들을 확보해야 하나요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만약에 요렇게 두 개만 있다고 하면 얘네가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점들을 찍어보고 이것들을 거시적인 시점에서 확인을 해봐야 얘네가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종내 변이인지 다른 종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갈로아 작가님께 온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경원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갈로아 작가님, 매블쇼에서 목소리로 배웠는데 여기서 뵙게 되네요. 갈로아 작가님은 생물 중에 가장 곤충이 많은 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종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분류본마다 추정한 게 있는데 뭐 딱정벌레는 최소 막 170만 종, 뭐 최대 230만 종 추정한 게 있고요. 곤충 전체 90만 종이지만 뭐 어림잡아 최소 1000만 종 추정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최대 3000만 종을 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전체 실제로 있을 곤충의 뭐 한 3% 정도 네. 그래서 10% 정도만 아직 밝혀져 있는 거고 90%는 미지 영역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렇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빙그레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갈로아 작가님 같은 경우는 과학관 사전 인터뷰 때 싫어하는 곤충을 각다귀 애벌레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돌 뒤집어서 내과에서 돌 뒤집어서 하는 치료를 많이 하는데 그때 볼 수 있어요. 근데 크고 뭐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그 희멀떡해가지고 네, 스님 고충 같지도 않고 뭔가. 각다귀 애벌레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제 승윤 연구원님은 따로 싫어하는 곤충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놀랍게도 갈로아 작가님이 가장 좋아해 맞지 않는 메뚜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그리고 메뚜기류 그 과학 용어로는 오소테로이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초록색에 말랑말랑하고 딱딱하지 않으며 씹는 입을 가진 메뚜기, 사마귀, 대벌레 이런 것들을 제가 못 만져요. 근데 이게 왜 못 만지냐? 원래는 만졌는데 어렸을 때 이제 보통 이제 메뚜기 잡잖아요.
메뚜기 잡는데 이러고 이렇게 메뚜기 이렇게 본단 말이죠. 메뚜기 잡았는데 너무 세게 잡았는지 머리가 떨어졌어요. 봤는데 근육이 뛰고 있는 걸 어린 초등학생 때 보고 으악 이렇게 던진 후로는 저는 이제 메뚜기를 못 만지게 되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싫어하는 곤충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했고요. 그 곤충 중에 좋아하는 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듣고 싶다는 빙그레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로아 작가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곤충은? 메뚜기고요. 네. 그 메뚜기 중에서 소프테로이드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씹는 입에 네.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초록색 몸을 가진 초록을 가지고 막 그 머리 가슴 배가 탁탁 머리 가슴도 이렇게 딱 세 마디 나누게 보여지고 그렇죠. 것에 나오는 가슴뼈 탁탁 붙어 나눠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요. 네. 이성현 연구원님이 네. 좋아하는 곤충은 뭔가요? 저는 이제 당연히 하늘소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늘소 중에도 그 루리하늘소라고 하는 하늘소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이 루리하늘소 전 세계 루리하늘소의 어떤 계통 진화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예뻐서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역시 이 오소프테로이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심승혜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대벌레처럼 나뭇가지를 의태한 곤충들은 천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변신을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변신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갖고 놀라고는 알 수 있는데 그냥 갖고 놀면 대블레들이 당황해서 이렇게 해요. 보다가 이렇게 하고요. 네, 그게 답니다. 그리고 뭐 대벌레들이 트라이아스기 때부터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위태를 했던 것 같아요. 길쭉길쭉하고 그래서 나뭇잎 같은 날개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하던 뭐 행동이겠죠. 네. 뭐 모르는 거죠. 모서리예요. 네. 변신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생겼다. 그리고 포즈만 취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네요. 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갈로아 작가님 책을 집필하실 때나 강연을 할 때 되게 어떤 전문적인 정보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주로 어디서 얻으시는지. 이거는 이제 이승훈 연구님이 답을 읽으시는데 검색을 하면 나오십니다. 나오고요. 구글이다. 구글이다. 그리고 하면 이제 위키도 나오고 논문도 나오죠. 논문의 인트로덕션에는 훌륭한 연구사들이 정리돼 있고 훌륭한 레퍼런스들이 있죠. 거기에 뭐 책들도 있는데 책 읽어보면 책에 레퍼런스 다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레퍼런스를 또 쫓아 보면 또 이상하게 나오고요. 그런 게 쌓이면 만화로 그려야겠다 화면에 나오게 되는 거고 이번 강연도 뭐 그런 짓을 하다가 이걸 표현해야겠다 하는 주제가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승현 연구님은 곤충을 연구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언제? 어떤 이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다큐멘터리로 가야 될지 예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제 제가 정말 내고 싶었던 논문이 딱 나왔을 때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 갑자기 논문 내는 얘기를 해보자면 논문을 내면 그냥 띵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대가들이 제 논문을 검토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 논문에 대한 어떤 좋은 점, 나쁜 점, 이건 고쳐, 이건 잘했어, 뭐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한 번 하고 다시 받아서 제가 고쳐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런 작업을 하고 이제 논문이 딱 나왔을 때 그 논문 중에도 제가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논문이 딱 나왔을 때가 제일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틀에 박힌 답이라서 네, 좀 부끄럽긴 하네요. 자, 2개의 질문이 더 남았습니다. 이승현 연구원님은 향후 연구 계획이 어떤지 그리고 저는 이제 향후 집필 계획이 어떤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향후 집필 계획은 곤충의 진화 2를 그려야 되는데 안 그리고는 딴짓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2를 뭐 천천히 그려야죠. 그리고 뭐 재밌는 단편들도 좀 그리고 그러고 싶고요. 딴짓은 어떤 딴짓을 하고 계신지도 살짝 딴짓이요? 딴짓은 향후 연구 계획인데 향후 연구 계획을 살짝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저 곤충 화석 같은 거를 들여다보면서 깨작깨작 쓰고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소에 관련된 어떤 진화 얘기, 제가 아까
제일 좋아하는 곤충에서 말씀드렸듯이 룰리아누소라는 곤충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룰리아누소가 되게 예쁜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늬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다른 분들과 같이 다른 분야 뭐 컴퓨터를 하시는 분, 안면 인식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랑 같이 재미있게 풀어나갈 연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연구들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런 연구를 계획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미래 곤충학자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조언을 해달래요. 저도 듣고 저한테요? 싶네요. 네. 네? 우리한테요. 네, 그 질문.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도 있다는 일단 성공한 사람한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뭐 하라고 하니까 해보자면은 뭐 열심히 궁금해하고 궁금한 거 해결하고 이런 버릇을 들이는 게 저는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약간 당장 이거 해결 안 하면 나 진짜 죽어. 약간 이런 바이브로 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바로 해결하고. 근데 궁금한 거 해결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궁금한 거 또 생기거든. 그럼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 같은 게 중요하지 않나? 항상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훌륭한 만화를 그릴 수 있죠? 만화 그리는 거 그냥 좋아해서 계속 그리고 네, 계속 그려야 그냥 앉아서 계속 그리면 네,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은 좋아하고 잘하는 거 잘 찾아서 열심히 하면 아이고 참. 성공할 수는 없지만 네. 아무튼 이렇게 유튜브 찍을 수 있나 봐요. 아 네. 강연에 이은 Q&A 시간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승현이었고요. 저는 갈로아였습니다. 안녕. 안녕.